럭셔리 자동차에서 내리던 백만장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한 거지가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러나 화면에 떠오른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미희는 종이박스를 가득 싣고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다. 오후 내내 주워 모은 폐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습은 그녀의 하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인천의 거리는 불빛과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움직임이 배경일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공기만큼이나 투명했다.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튀김 냄새는 그녀의 텅 빈 위장을 아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이젠 느끼지도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키 큰 남자를 보았다. 잘 다려진 양복과 눈에 띄는 비싼 손목시계. 모든 것이 그녀의 세상과 너무나 달랐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다 놓친 듯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미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거기에 비친 건 화면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건 거울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화면 속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와 아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 사진은 미희 자신과 그녀의 아들 한솔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에?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여자가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그거 내 거야?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미희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도둑 취급하는 그 시선이 뼈를 에이는 듯 아팠다. 그녀의 낡은 옷과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는 아무리 봐도 저 최신형 휴대폰과 어울리지 않았다. 팔아야 하나?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배고픔과 피곤함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지만 손에 쥔 물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와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달이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럴 때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그녀를 핥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늘 쉬던 고가다리 아래로 갔다. 자리를 펴고 앉으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낡은 손에서 미끄러질 뻔한 휴대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주저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굵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제 휴대폰을 주우셨나요? 네, 제가 주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좋습니다. 어디 계시죠?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미희는 얼어붙은 채로 주변을 둘러봤다. 지금 자신의 몰골이 그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웠다. 근처 지하철역에 있는 공원에서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전화가 끊기자 미희는 휴대폰을 꼭 껴안았다. 화면 속 한솔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미희는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 희망은 희미하고 불안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제2장 550단어 밤은 차가웠고 바람은 비수처럼 미희에 드러난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낡은 봉지 속에 간신히 넣어둔 휴대폰은 물리적 무게 이상으로 그녀의 손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삶의 조각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제멋대로 뛰었고 그녀는 초라한 옷깃을 여미며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매만졌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그녀의 피곤하고 낡은 모습에 가려진 시간을 숨길 수 없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매끄럽게 주차한 차에서 남자는 문을 열며 내렸다. 미희는 숨을 멈췄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깔끔하게 잘려진 머리, 날카로운 옷차림, 그리고 그의 눈에는 세상을 짊어진 듯한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공원을 천천히 훑다가 미희를 발견하자마자 멈췄다. 얼굴에 미묘한 놀라움이 스쳤다. 제 휴대폰 가지고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지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매섭게 응시했다. 남자는 휴대폰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빠르게 상태를 점검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의심이 배어 있었다. 당신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이걸 돌려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였다. 미희는 그 모욕을 삼켰다. 눈길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왜 제 아들과 찍은 사진이 이 휴대폰에 있나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내려다 보았다. 이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에 숨긴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는 듯했다. 제게 있는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미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솔아, 나야. 내가 내 엄마야.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몸을 얼게 만들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것을 속였어. 미희는 외쳤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맹렬하게 말했다. 그는 너를 빼앗아갔고 내 삶을 망가뜨렸어. 널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가 한 일은 끝없는 악몽이었어. 한솔은 꼼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그는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정말로 제 어머니라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왜 지금껏 날 찾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칼날이었다. 미희는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빼앗겼으니까. 네 아버지가 날 사회복지기관에 신고했어. 내가 널 키울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그의 말을 믿었어. 난 집도 돈도 변호할 사람도 없었어. 한솔은 눈길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합리적인 판단은 그를 떠나라고 속삭였지만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휴대폰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희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 불씨는 작고 불확실했지만 미희는 그것을 간직했다. 그것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이유였다. 미희는 한솔을 태운 검은 차가 사라져가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공원에 남아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꿰뚫어 몸을 떨게 했지만 그녀를 더욱 떨게 만든 것은 마음속에서 커지는 의심이었다. 그가 내 말을 믿을까? 다시 와줄까?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영이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녀는 낡은 손수레를 잡고 공원의 어둠 속을 떠났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는 그녀의 길고 고된 여정을 증명하듯 쓸쓸하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년간 억눌렀던 고통이 다시 떠올랐다. 한솔의 얼굴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그 작은 손과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고가도로 밑 그녀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미희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위안이었다. 한 소리 남기고 간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죽었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짓말이라. 그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의 인생을 조각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진우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했는지 되새겼다. 한편 한솔은 차 안에서 그날 밤의 만남을 곱씹었다. 미희의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낯설면서도 익숙한 어조. 그녀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말한 순간에 소름 끼치는 느낌. 그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은 그의 세상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세련되고 잘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그날따라 더욱 짙게 다가왔다. 한솔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잠시 동안 화면 속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던 그 사진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그녀는 그의 등에 있는 점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너무 사적인 사실이었다. 다음 날 그는 회사로 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메일은 단순한 글자들의 집합에 불과했고 통화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머릿속을 채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는 일찍 회사를 나왔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한편 미희는 하루 종일 한솔이 돌아올 가능성에 기대어 공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엄마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한솔과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의미였다. 그가 올 것 같아요. 옆에서 늘 보던 노숙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미희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온다면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날 밤 한솔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희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솔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고의 세부 사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 빈칸이 이제 와서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심지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인생 전체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출발하기 전 그는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 원장 정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가 이런 질문을 할 날이 올 줄 알았다. 언제든지 오너라. 공원에서 기다리던 미희는 주변의 움직임에 더욱 예민해졌다. 한솔이 올 때를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오후 한솔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던 고아원으로 차를 몰았다. 낡은 건물은 벽이 갈라지고 창문은 좁게 닫혀 있었다. 여전히 그에게는 답답한 기억들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를 맞이한 것은 정씨 원장이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한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네가 꺼낼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한솔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모두들 저보다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시는 거죠? 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옆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낡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과거에는 우리가 너를 위해 감춰야 했던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백을 메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의 눈에 띈 것은 자신이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문서였다. 그러나 그중 가장 그를 놀라게 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사망이 아닌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왜 이걸 이제야 말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그는 테이블 끝을 꽉 붙잡았다. 세상이 그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 씨는 팔짱을 끼며 그를 응시했다. 네,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네가 고아원에 들어온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모든 걸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네 어머니의 사망진단서 같은 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나는 그녀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항상 의심했다. 하지만 넌 그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지. 한솔은 눈을 감으며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요? 만약 그 공원에서 만난 여자가 정말 제 어머니라면요? 정 씨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녀가 정말 네 어머니라면 네가 진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를 가진 거야.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한편 미희는 여전히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흐름을 무심히 바라보며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다.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지만 어느 것도 한 소리 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손수레에 쌓인 종이 박스를 정리했지만 한솔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해질 무렵 한솔은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머리는 그 여자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가슴은 그녀를 다시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손수레 옆에 앉아 있었다. 가난과 시간의 흔적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확고한 것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한솔은 깊이 숨을 내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또 여기 계시는군요. 그는 그녀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미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놀라움과 안도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내가 기다린다고 했잖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솔은 그녀 옆에 앉았지만 거리를 두었다.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에 관한 문서를 찾았어요. 죽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아있었어. 이 모든 시간을 버티며 살아있었단다. 네가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내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보세요. 미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이 바로 그녀가 진실을 이야기할 유일한 순간임을 알았다. 모든 건 진우로부터 시작되었어. 그가 우리의 삶을 갈라놓은 원인이었지. 그녀의 이야기가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다. 한솔은 주에 깊게 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미희가 품고 있는 진실의 무게는 아직 그에게 완전히 와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진정성이 번쩍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미희는 앉아있는 벤치에 차가운 나무를 손으로 꽉 붙잡았다. 마치 그 벤치가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진우와 함께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현실이 마치 상처에서 피어나는 고통처럼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진우는 끔찍한 사람이었어, 한솔아. 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남자였지. 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내 유일한 역할은 너를 돌보는 거였어.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아내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배신을 알아버렸어. 두 얼굴로 살아가던 그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있는 돈을 긁어모아 집을 나왔고 너를 데리고 도망쳤지. 한솔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말에서 허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후엔 어떻게 됐죠? 그는 차갑게 물었다. 한방마을로 갔지.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옥이었어. 아무도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지. 손을 대본 적 없는 온갖 일을 해보려 했지만 세상은 그런 나를 외면했어. 돈은 바닥났고 결국 우린 집에서도 쫓겨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를 신고했어. 내가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복지기관 사람들이 와서 널 데려갔어. 내 품에서 널 빼앗아갔어. 그녀의 얼굴에는 쓰라린 고통과 절망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난 울며 빌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네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비웃었고 그게 그의 승리였지. 넌 그에게 돌아갔고 난 거리로 내몰렸어. 그날 이후 널 다시 볼 수 없었어. 진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망가뜨렸어. 한솔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말이 틀리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해 보였다. 그녀가 숨기려는 것은 없었다. 그의 속에서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난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미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믿기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게 내가 네 엄마라는 걸 증명할 기회. 한솔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곧 무언가 떠오른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제 어머니라면 증명해보세요.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미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등에 있는 점, 오른쪽 날개뼈 바로 아래.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점을 쓰다듬어 주곤 했어. 그걸 만지면 네가 잠잠해졌거든. 그 말은 한솔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셔츠를 들어 올리며 그녀가 말한 곳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가 묘사한 그 점을 찾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선 한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군요. 미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울음이었다. 한솔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그녀는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마치 그 순간 잃어버린 모든 시간과 기억을 되찾으려는 듯. 미안하다. 그녀는 흐느낌 속에서 말했다. 너무나 미안해, 한솔아. 네가 겪었을 모든 걸 생각하면 저도 미안합니다. 한솔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몰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상관없었다. 그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미희와 한솔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다. 한솔은 그녀를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번잡한 거리와 소음에서 떨어진 곳이었다. 미희에게 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 수년간 굶주렸던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따뜻한 음식이자 오래 묵힌 이야기를 풀어놓을 기회였다. 네가 내 품에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미희는 앞에 놓인 음식을 잠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소리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복지기관 직원들은 귀를 닫았고 네 아버지는 그는 그걸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어. 만족스러운 얼굴로 모든 걸 지켜보더라. 한솔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접시에 놓인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늘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나를 부수기 위한 도구였어. 진우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는 사람들을 이용했지. 그리고 널 이용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한솔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를 기억해요. 늘 다른 여자들이 집에 찾아왔던 게 생각나요.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미희는 그의 말을 듣고 눈빛을 더 깊게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널 제대로 돌봐주기라도 했니? 먹을 건 제대로 줬니? 널 지켜주긴 했니? 한솔은 머리를 저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며칠씩 집을 비웠어요. 날 혼자 내버려두고. 그가 죽고 나서야 내가 고아원으로 갔죠. 그 순간 난 그냥 짐짝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미희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그 순간 한솔은 갑자기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의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이후 한솔은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미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일군 회사로 데려갔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은 그의 삶에서 단지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했다. 미희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간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세상과 너무 달라서 그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솔은 그녀를 자신의 연인 진석에게 소개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진석은 반짝이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미희는 첫눈에 그녀에게서 감춰진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다. 드디어 뵙게 되네요, 미희 씨. 진석은 한솔의 팔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소유욕이 스며 있었다. 미희 씨가 유명하죠. 진석의 웃음에는 미묘한 비꼬는 어조가 있었다. 유명하다고요? 미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럼요.
진석은 얕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한솔 씨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뭔가 거짓된 기운이 있었다. 우리 가족도 곧 더 커질 거예요. 진석은 말을 이어갔다. 한솔 씨와 저는 결혼과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이미 확실하거든요. 어머님도 축하해 주실 거죠? 미희는 속이 얼어붙는 듯했다. 결혼 계획이요? 두 분이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요? 4달이요. 진석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진짜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기야? 한솔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어머니라는 단어는 미희에게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진석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진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한솔 씨를 잘 보살펴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까지도요. 그 순간 미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을 느꼈다. 그녀의 본능은 진석의 말을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차로 돌아가는 길, 한솔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그녀 어떻게 보셨어요? 미희는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녀는 원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한솔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건 확실하구나.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센 파도로 출렁이고 있었다. 미희는 진석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이제 다시 한번 아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며칠 동안 미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진석, 그녀는 이 여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했다. 4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결혼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집착적인 태도는 미희의 경고 신호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한솔을 멀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신중히 움직여야 했다. 한솔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미희는 진석의 삶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는 결정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진석은 휴대폰을 들고 카페 앞에서 통화 중이었다. 미희는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단어를 명확히 들었다. 네, 계약은 이미 마무리됐어요. 그는 자기가 훨씬 더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믿고 있죠. 오늘 안으로 제 몫을 옮길 거예요.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미희는 숨을 죽이며 이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속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진석은 단순히 한솔과의 관계를 서두르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한솔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었다. 그날 밤 한솔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마주했다. 그는 하루의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진석에 관한 거야. 미희는 조용히 말했지만 말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들었어. 네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야. 그는 피곤한 듯 숨을 내쉬었다. 엄마, 당신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널 속이고 있어. 미희는 그의 말을 끊으며 외쳤다. 오늘 내가 그녀의 전화를 들었어. 그녀가 계약과 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네 회사를 통해 뭔가를 빼돌리고 있어. 한솔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뭔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라고 생각해?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분노가 섞였다. 난 거리에서 사람들의 속임수를 보며 살아왔어. 진석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엄마는 진석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녀도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한솔은 방어적으로 말했다. 미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네가 날 믿지 않을 거란 거 알아. 하지만 단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최근 그녀가 가져온 계약서를 살펴봐. 고객들이 보낸 원본과 비교해봐. 만약 내가 틀렸다면 다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게. 한솔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엄마가 틀렸길 바라요. 다음 날 아침 한솔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원본과 진석이 제출한 서류를 비교하던 그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액이 명백히 조작되어 있었고 거액의 돈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솔은 진석을 불러내 직접 대면했다. 그가 들고 있는 문서는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너 나를 이용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진석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그게 아니라 한솔,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였어.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 돈이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로 시작된 삶이라면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석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물러섰다. 끝났어, 진석. 당장 나가. 진석이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미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진석은 그녀를 향해 저기를 드러내며 말했다. 당신이 다 망쳐놓은 거야. 당신 아니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미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네가 원하는 건 절대 얻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단했다. 진석은 분노에 찬 눈빛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진석이 떠난 뒤 한솔의 아파트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한솔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녀가 남긴 조작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문서 위를 쉼없이 오갔다. 마치 실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혹은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멀리서 미희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솔의 혼란과 고통을 존중하려고 말을 아꼈지만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그녀를 믿은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한솔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허락했어요. 누군가가 날 무너뜨리게 만든 건 나라고요. 미희는 천천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말은 강단이 있었다. 네가 잘못한 건 믿음을 준 게 아니야. 그 믿음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준 거지. 하지만 그건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네가 얼마나 큰 걸 이뤘는지 봐. 너 같은 사람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한솔은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녀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걸지도 몰라요. 늘 잘못된 사람만 선택하는. 그 말에 미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넌 너희 아버지와는 달라. 그런 말을 하지 마. 네 아버지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상처 주는 걸 즐겼어. 하지만 넌 아니야. 넌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위할 줄 알아. 한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억눌린 감정이 넘쳐 흘렀다. 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는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미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 우리 모두 상처받고 실패해.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가족이야. 우린 진짜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한동안 침묵했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넌 이미 하고 있어. 미희는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이미 시작했다는 증거야. 그날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미희는 작은 일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다. 한솔의 일상을 조금씩 정리해주고 그가 항상 혼자 감당하려 했던 일들을 나눴다. 한솔은 점차 그녀를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지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한솔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는요, 누군가가 정말로 날 신경 써준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미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난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 말들은 공기 중에 떠올라 둘 사이의 침묵 속에 녹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묵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한솔은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 평화가 단순한 안정감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재회에서 비롯된 깊은 연결임을 깨달았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가족의 의미가 그의 삶 속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희와 한솔의 동거 생활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혼자 일과에 묶여 지내던 한솔은 서서히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거리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미희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이제 손수레는 그만 밀어도 돼요, 어머니. 한솔은 그녀를 설득하며 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희가 강하게 거절했다. 내 힘으로 살아왔어. 지금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 오래 혼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조금씩 미희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동정이 아닌 잃어버린 삶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보았다. 한솔은 그녀를 데리고 새 옷을 사고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미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혼자 살 준비가 안 됐어. 한솔의 집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어지러웠던 일상 속 작은 세부 사항들을 신경 쓰지 못했지만 미희는 그런 것들을 세심히 챙겼다. 간단한 집밥을 만들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녀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둘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솔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예전엔 그냥 텅 빈 공간 같았는데 이제 진짜 집 같아요. 미희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집이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 다만 그걸 믿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날 두 사람은 한솔의 고아원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한솔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자 미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삶의 일부였다. 동시에 그녀는 정 원장님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동안 그녀의 아들을 돌봐준 사람에게.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철문과 낡은 건물에서 익숙한 듯한 쓸쓸함이 느껴졌다. 한솔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겼고 미희는 그를 따라 조용히 뒤를 따랐다. 문 앞에 서 있던 정 원장은 미희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한솔 그리고 네 어머니를 데리고 왔구나. 미희는 그녀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대신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 원장은 놀란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어머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언젠가 한솔이 진실을 알아낼 거라고 믿었어요. 한솔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 원장님은 언제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셨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역할은 네가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뿐이었어. 이제 네 가족을 되찾았으니 그걸 소중히 여겨라. 고아원을 떠나며 미희와 한솔은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한솔아, 우리가 무엇을 잃었든지 간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서로를 가졌다는 거야. 한솔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차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딛고 서로의 삶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두 영혼의 재회였다. 그들의 시작은 늦었지만 그만큼 더